사실 저는 구매대행 출신이거든요. 한 10년이 됐는데 처음에는 그냥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하다가 또 저처럼 이커머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편하고 빠르게 상품을 공급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보통 유럽 공식 사이트 아니면 매장 정가의 한 5% 정도를 할인해서 공급하시는 게 통상적이더라고요. 근데 저희 한 10% 정도가 할인이 되고요. 회원분들께도 5에서 7% 정도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드려서 사실상 국내에서 명품 공급해드리는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기소개 좀 한 번만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과 프랑스 파리에 회사를 두고 명품을 도소매로 공급하고 있는 유로살롱 대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긴 지금 대표님 매장인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제 막 오픈해서 내일 1차 오픈 이벤트 하고 다음 주에 그랜드 오픈을 앞두고 있습니다. 진저 한남 여기는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가 원래 메인 아이템은 유럽 명품을 한국에서 이제 온라인 셀링하는 분들께 도매로 제공하는 것이 메인이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좀 확장을 하고 싶어서 한남동에 명품 관련된 아이템을 쇼룸으로 오픈을 하게 되었고, 사실은 지금 아직 다 입점이 되지 않았지만 한국 브랜드들이 명품과 잘 어울릴 만한 브랜드들이 요즘에 많아진다고 생각을 해서 같이 좀 조화롭게 디스플레이도 되고 많은 분들이 이런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들도 즐길 수 있게 꾸며놓은 공간입니다. 복합 문화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근데 아직 공사를 더 하고 계시기는 하는데도 불구하고 왔는데 너무 이쁜 거예요. 오픈을 벌써 한 건가요? 지금 이게? 네, 지금 이미 다 오픈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오셔서 편하게 둘러보시고, 저희가 이런 미디어 아트적인 요소나 아니면 F&B라고 해서 와인이나 아이스크림 같은 거 간단하게 판매도 하는 게 요즘 많은 편집샵들이 하는 트렌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오셔서 그냥 물건 구경만 하는 게 아니라 좀 즐기다가 가실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공간이라서 잘 즐기실 수 있고 지금 오셔도 됩니다. 근데 제가 이런 데는 처음이어서 잘 모르겠는데 보통 어떤 물건들 다루는 거예요? 명품만 다루시는 거예요? 사실 저희가 유럽 명품들 중에 좀 스테디하게 나가면서도 잘 나가는, 예를 들면 요즘에는 뭐 셀린, 디올, 프라다, 미우미우, 구찌, 생로랑, 르메르, 누구나 들어도 알 법한 그런 브랜드들이 좀 메인으로 디스플레이가 돼 있고, 또 저희가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이긴 한데, 사실 이런 브랜드만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유럽에서 아직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제 막 떠오르고 있는 그런 이머징 브랜드들이 저희 샵에서 이제 런칭이 되는 경우도 아마 있을 거고, 또 이미 해외로 좀 많이 인지도가 생기고 외국인들이 좋아하시는 한국 브랜드들도 같이 이제 들어올 예정이어서 약간 콜라보가 되어 있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언제 설립하신 거예요? 사실 저는 구매대행 출신이거든요. 온라인 셀러 출신으로 지금 한 10년이 됐는데, 아이템을 좀 열심히 찾다 보니까 우연히 이제 명품이라는 아이템을 발견을 했고, 그냥 저는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서 상품 등록을 해서 판매를 시작했는데, 다른 것보다 너무 반응이 좋았고, 하나를 팔면 남는 마진이 어쨌든 다른 아이템들 뭐 10,000원, 20,000원짜리 아이템들보다 너무 다르다 보니까 그때부터 좀 제가 나름 이루고자 했던 그런 매출이나 수익도 달성을 하게 되었고, 그게 벌써 한 7, 8년 전인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냥 구매대행으로 시작을 하다가 유럽에 실제 회사를 두고 아이템을 직접 공급을 하고, 또 저처럼 이커머스를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께 편하고 좀 빠르게 상품을 공급드리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프랑스에 회사를 설립하게 되었고, 좀 자연스럽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처음 설립을 하실 때 목표나 이런 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나도 구매대행 이제 셀러였으니까 다른 분들이 좀 편하게 하실 수 있도록 내가 그럼 공급을 해보자 하고 결심을 하셔서 지사를 설립을 하게 되신 건가요?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그냥 솔직히 말씀드리면 해외 현지에 있는 다른 벤더를 통해서 제가 상품을 소싱받는 것보다 제가 직접 핸들링은 하는 게 더 안전하고 장기적이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그래서 이제 리스크가 좀 있거나 뭐 초기 비용이 많이 들지만 그렇게 하는 게 좀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 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제 도매로 시작한 게 아니라 소매를 하다 보니까 불편한 점들이나 셀러로서의 그런 좀 니즈 포인트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것들을 다른 도매 업체들보다 좀 더 잘 맞춰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좀 확장을 하게 되었고, 그런 것들 중에 하나가 저는 그러니까 초기로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께 큰 부담이 들지 않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유로살롱이 어쨌든 프랑스에도 회사가 있지만 한국에 에이전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소통이나 연락적인 부분에서 그래도 좀 더 안전하고 빠르게
빠르게 CS를 받을 수 있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예치금 부분이 사실 지금 명품에 대한 환상만 가지고 온라인 뭐 사업을 시작하시는 분들은 아마 한 번씩 장벽에 부딪히실 수 있는데, 그게 어떤 거냐면은 아무리 구매 대행이라고 하더라도 한 개당 단가가 200만 원, 300만 원짜리 하는 제품들을 판매를 하다 보면 자금이 묶일 수밖에 없거든요. 이커머스 구조상 아무리 무재고로 내가 제품을 등록한다고 하더라도 제품이 판매가 된 다음에 해외에 먼저 결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정산을 받는 시기보다 내 자금이 나가는 게 더 빠르거든요. 그래서 판매가 잘 되면 잘 될수록 어느 순간 내 자금이 묶이는 현상들을 한 번쯤은 경험을 하시게 될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소를 해야 될까라는 부분이 좀 고민이 많이 들었는데, 지금 모든 거를 다 말씀드려도 아마 좀 이해가 안 되실 수 있지만 간단히 설명하면, 내가 만약에 오늘 10개의 주문을 받아서 10개 주문을 해외에 발주를 하려면 1,000만 원도 더 넘게 들 수도 있어요. 근데 그 1,000만 원이 매일 해서 몇 억씩 쌓일 수 없기 때문에 저희는 오히려 주문은 무한대로 하셔도 되지만 예치금을 일정 금액만 넣어 놓으시고 그 중에 바잉이 먼저 되는 상품들부터 보내드려요. 그 다음에 예치금이 다 소진이 되면 남은 주문건들에 대해서 계산을 나름 하셔서 또 예치금을 충전하실 수 있는 방식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 한 번쯤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동맥경화 현상에서는 되게 중요한 포인트라고 제가 제 경험상 느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세팅을 해 놓았고, 물론 아직도 지금 많은 뭐 제한 사항이나 셀러 분들께 저희의 이제 고객분들의 그런 건의사항을 좀 들어서 많이 보완을 하려고 하는데, 어쨌든 저희가 설립을 하고 지금 가장 좀 포인트로 잡고 있는 부분들은 신뢰도에 대한 부분, 동맥경화를 방지하고자 하는 부분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명품을 만약에 우리가 직접 해외에 나가서 사가지고 그리고 가지고 와서 판매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명품 판매를 하시는 분들 중에. 근데 그렇게 하면은 처음 하시는 구매대행 같은 경우에는 이 상품이 잘 팔릴 상품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근데 일단은 판매가 되고 거기에 있는 직원들이 직접 검수까지 다 해서 보내주시니까 저는 사실 너무 만족하고 너무 편하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살 때 뭐 호텔비나 비행기 값이나 이런 게 들 텐데 그런 것도 다 이제 여기서 세이브 해주시는 거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엄청 만족을 하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유로살록이 너무 좋았던 이유가 뭐였냐면요, 일단 명품에 거의 다들 아는 제품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유럽에서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 디올 공식 홈페이지에 갔을 때 상품들이 있고, 그리고 이제 프랑스의 공식 홈페이지에 갔을 때 상품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팔지 않는 상품이 유럽에는 또 팔더라고요. 근데 그걸 찾는 고객들이 또 굉장히 많아요. 근데 여기 이 공식 홈페이지에 있는 금액대보다 여기 유로살롱에서는 할인을 또 해서 주시잖아요. 네, 할인율도 있고 국내에 있는 제품들을 아마 리셀하시는 분들도 요즘 많이 있는 걸로 아는데, 이게 차이점이 어쨌든 한국 명품 시장이 워낙 유명하고 또 점점 시장 자체가 커지고 있기 때문에 국내에도 물론 경쟁력 있는 가격에 좋은 상품들을 공급하거나 판매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한계가 있잖아요. 종류로 따지면 저는 그 안에서 이제 판매를 하는 것보다는 더 많은 풀을 가지고 더 많은 확장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또 아이템 소싱에서도 국내 리셀보다는 더 많은 제품들을 판매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정가에서 또 할인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메리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할인율이 되게 큰데 이게 플러스가 있고 기본이 있잖아요. 혹시 요거의 차이가 있을까요? 그냥 저희 이제 명칭인데 프레스티지 그리고 프레스티지 플러스라는 그 서비스가 있는데, 저도 사실 다른 공급 업체들이나 도매하시는 분들이 어떤 조건으로 공급을 하시는지를 항상 보고 있기 때문에 어제도 사실 다른 특정 업체의 조건들을 한번 확인을 했었는데, 보통 유럽 공식 사이트 아니면 매장 정가의 한 5% 정도를 할인해서 공급하시는 게 통상적이더라고요. 명품 같은 기준에. 근데 이제 저희 프레스티지는 일단 기본적으로 한 10% 정도가 할인이 되고요. 셀린 디올 같은 제품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이제 통상적으로 다른 업체들을 서치해 보셔도 보통 한 많아야 7% 정도고 보통 한 5% 정도 할인을 해드리거든요. 그 이유는 다 명품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프레스티지 플러스라는 거는 저희가 작년부터는 실제로 대형 매장들과 다이렉트로 계약을 해서 추가적인 할인을 받게 되었고, 평균 업체들보다 한 7% 정도 더 할인이 되더라고요. 그런 시스템을 활용해서 이제 저희 회원분들께도 5에서 7% 정도 추가적으로 할인을 해드려서, 사실상 프레스티지 플러스라는 거는 국내에서 명품 공급해드리는 업체들 중에서는 가장 할인율이 높은, 그리고 다른 업체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그런 할인율 조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혹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이제 명품을 만약에 하고 싶다면 이런 것 정도는 지켜줬으면 좋겠다 하시는 뭐 조언 같은 거 있을까요? 일단 명품을 좋아하는 거랑 명품을 잘 판매하는 거랑은 다르다고 생각을 하는데, 물론 내가 관심이 있고 좀 더 잘 알기 때문에 판매가 잘 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케이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저는 명품이라고 생각해요. 왜냐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뭔가 블링블링한 거, 나는 가만히 있어도 뭔가 저절로 팔리길 원하는 그런 마인드를 접근을 하시면 사실 좀 답이 없는 것 같고, 이것도 하나의 사업 아이템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사업적인 마인드로 시작을 하시고 또 매출이나 수익을 어떻게 해서든 낼 수 있는 방향을 찾으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요새는 뭐 아시겠지만 무한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내가 명품 하나 판매한다고 모든 게 짠하고 이루어지는 그런 건 없는 것 같고요. 이제 두 번째는 저는 나름대로 이제 목표를 크게 잡고 큰 목표에 대해서 쪼개는 걸 좋아하거든요. 예를 들어 내가 만약에 지금 내 수준이 만약 1이라고 했을 때 일정 기간 안에 말도 안 되는 그런 목표를 달성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게 10이라고 쳐요. 그러면 지금은 되게 막연하고 뭔가 힘들어 보이고 어려워 보이잖아요. 근데 그걸 10이라는 거를 한 하나, 두 개, 그리고 기간을 뭐 6달에서 한 달, 일주일, 하루, 뭐 반나절, 1시간 이렇게 계속 쪼개서 내가 그 시간 안에 아니면 그 하루 안에 뭘 할 수 있을지를 좀 체계적으로 잘 작성을 해놓고 계산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렇게 됐을 때는 나한테 너무 커 보였던 목표들이 어느 순간 되게 좀 쉽게 보이고 또 성취감이 생기기 때문에 하나하나 이루어가는 그런 것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뭐 온라인 사업으로 뭐 월천 수익 내기 이런 것들이 많이 유행도 하지만 많은 분들이 실패하셔서 또 이제 트렌드 자체가 좀 약간 이렇게 패배주의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거 말고 그냥 남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그냥 나는 나만의 목표를 딱 설정해서 내가 오늘 만약에 뭐 매출을 100만 원 찍고 싶다, 그럼 그거에만 좀 집중을 하시다 보면 어느 순간 1000만 원, 1억, 억 단위 이렇게 매출이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혹시 하나 여쭤볼 게 있는데, 요즘에 뭐 이렇게 불경기다, 경기 침체기다라고 하는데 대표님께서 보시기에 명품 시장의 전망 어떻게 혹시 보시나요? 사실 한국의 명품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전 세계적으로 유명해질 정도로 1인당 명품 소비 금액이 전 세계 1위라고 저는 알고 있고요. 저도 그리고 고객들의 반응을 봤을 때 사실 경기랑은 조금 관련이 없는 게, 이분들은 뭔가 가격보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변하지 않는 그런 가치에 투자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명품이 오랫동안 또 살아남는 것 같고 절대 죽지 않는 시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뭐 제가 명품 시장 안에서 정말 적은 규모를 차지하지만 그냥 제가 느낀 바로는 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명품 창업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봐도 단기적인 단발적인 그런 경기 불황 이런 거에 좀 구애를 받지 않는 가장 좋은 아이템 중에 하나가 명품이다라고 저는 좀 자신 있게 말을 할 수가 있고, 실제로 여태까지 한 10년 동안 뭐 브랜드 패션이나 명품을 판매를 했을 때 비수기 성수기가 크게 없었던 아이템인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 그러니까 명품을 왜 내가 살까라는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나를 위해서 사는 것도 있지만 뭔가 기념일, 생일 그런 것들은 1년 내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큰 요소인 것 같고, 특히 또 뭐 설날이나 그런 추석 같은 큰 명절 이후에 주문이 확 늘더라고요. 근데 그런 건 또 이제 상여금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또 한번 투자하고 이런 분들이 많으셔서 사실 한국에서는 스테디하게 잘 팔리는 아이템이 또 있을까라고 할 정도로 괜찮은 시장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대표님께서 나중에 어떤 방향성으로 가실지 그런 계획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1차적으로는 저희는 이제 명품 공급 업체이기 때문에 더 좋은 경쟁력 있는 조건에 한국이나 뭐 전 세계 그런 셀러분들이 온라인 또 오프라인으로 판매를 잘 하실 수 있도록 공급을 하는 게 가장 본연의 업무인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금 저희가 촬영하고 있는 이 진저 한남이라는 장소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은 레퍼런스가 없을 정도로 많이 없는 저희 나름의 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명품 제품들이 있지만 또 한국의 뭐 젠틀몬스터 사례를 아시겠지만 한국에 있는 브랜드들도 이제 명품화가 되고 세계적으로 진출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창구 역할을 하고 싶다는 그런 큰 목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하나 들어오는 입점되고 저희가 같이 판매하는 그런 브랜드들이 여기에 있는 관광객 분들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이 알려지고 수출도 많이 되고 그런 큰 힘을 발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고, 이런 컨셉이 하나하나 지점을 늘려가면서 해외에도 좀 진출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어서 실제로는 하반기에 파리에 이제 이런 컨셉의 매장을 좀 오픈을 할까라는 생각이 좀 있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좀 찾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명품 하기 위해서 뭐 유로살롱에 궁금하신 게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예약 잡으셔서 뭐 내방 상담이나 이런 것도 가능하시니까 편하게 오셔서 뭐 제품도 둘러보시고 또 오프라인에서는 명품이 어떤 식으로 판매가 되고 있는지도 보실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